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 A씨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역대 최장 랠리 끝날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단기 국제금리 역전으로 경기 둔화에 또 경고 등이 켜진 상태고요. 그러면서 미증시가 많이 어려운데요. S&P 500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데드크로스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애플 등 대표 기술주들은 약세장에 진입이 됐고 CNBC는 애플 주가가 아직 바닥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13%는 더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시각, 아니다, 지금 매수기회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오늘도 CNBC에서 미증시 20% 이상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또 보도로 내놓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미증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유동원 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P 500 지수 그리고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추세적인 약세장의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최근 미증시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희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은 잘 하질 않고요. 데드크로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으로의 주제적 하락 예상은 과장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분석은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펀더멘탈로 들여다보면 올해 미국 증시, S&P든 러셀 2000이든 이익 증가율이 20%, 30%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도 이익이 한 자릿수 후반, 크게는 두 자릿수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결국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관련된 아니면 정치적 이슈 관련된 이슈로서 시장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닷컴 버블 시기에 성장주,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거의 50%에서 70% 정도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 히스토리컬이 지난 10년으로 놓고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상 약간의 이 하단 아래쪽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탈로 들여다보면은 물론 기술적인 분석은 데드크로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약세장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결국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반등 가능성을 더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평가됐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워낙에 지금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미증시가 많이 좀 출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슈가 미중 무역 분쟁이 될 텐데 지금 다시 이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또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에요. 어떻게 이 이슈가 영향력이 어떻게 장기화될까요?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우선은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90일간의 협상 기간이 있죠.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중국이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소비 시장의 전 세계 40%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동성을 야기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화웨이의 부회장 창업자의 딸을 지금 캐나다에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화웨이의 기업을 보시면은 중국에서 가장 큰 통신 관련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설립이 됐던 단계에서 군사 쪽에서 이 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최근에 화웨이에서 발표한 내용은 오버하울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돈을 써서라도 자기네들이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프루브를 하겠다. 증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
1985년에 일본이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2월 말까지 이루어질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고요.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때는 그를 시장의 투자 기회로 만드는 것이 좋지 여기에 대놓고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별로 없는 그 상황인데 연말 산타 랠리 어떻게 좀 가능할지 그리고 오늘 뭐 주제가 역대 최장 랠리 끝나는데 2009년부터 계속됐던 이 최장 랠리가 좀 끝날지 미증시에 대한 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네. 이것을 돌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19일에 있을 FOMC 미팅에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부분은 장기금리가 급등을 하고 미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요. 만약에 19일 날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올리고 나서 이것이 앞으로 당분간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로서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이 스탠스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 관련돼서도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나오는 PPI와 CPI 물가 상승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분석으로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많이 안정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더뎌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산타 랠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장 랠리가 끝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세 차례나 미국 증시가 아주 긴 기간 동안의 상승 주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8년 이상 이어지는 상승장이 나타났었거든요. 중간에 뭐 조정이 조금씩 있을 수 있었지만 20% 이상 넘어가는 조정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장 기간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사이클, 추세 주기로 놓고 보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타 랠리도 가능하고 또 향후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낙관적인 그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유동원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미증시 뭐 앞서서 펀더멘탈적으로는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네. 기술적으로 한번 미증시를 움직임과 더불어서 하락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예, 차트를 3장 보실 건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차티스트들의 어떤 그 자존감을 좀 띄워줄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여러 전문가들처럼 차트를 잘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현재 차트가 보여주는 추세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할 거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거스른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 근거를 명확한 근거를 갖고 계셔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 월봉입니다. 제가 포크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중심 라인만 만들어 봤는데요. 포크를 제가 띄워놨는데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10년짜리 주추세는 누가 보더라도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빨간색이 중심 라인인데요. 약간 이탈은 됐습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아직 상승 추세이고요. 두 번째가 나스닥입니다. 역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10년짜리 랠리인데 중심선은 누가 봐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예, 음봉 크게 맞으면서 떨어졌고요. 하지만 주추세가 완전히 깨졌다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S&P입니다. S&P 500 월간 지수로 역시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로 중심선인 빨간 라인은 붕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추세 이탈인데 전체적인 추세대는 아직은 상승 추세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료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미중 통상 우려, 그다음에 금리 하강으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3대 지수가 2008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상승 추세대 중심 라인은 다 깨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추세가 아직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듯이 차트는 후행이지 선행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주고 야 그때가 추세 이탈이 되면서 끝났었던 장형구나라고 후에 확인되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지 예측을 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차티스트들이 그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 극복해 보려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해보고 오실레이터도 만들어보고 MACD 오실레이터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시차를 좀 줄여봤어도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펀더멘탈이든 차티스트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겠고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내년도 미국장을 안 좋게 보지만 누구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매매는 되는 거고요. 다 좋게 보면 누가 팔겠습니까? 또 다 나쁘게 보면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각 차이 따라서 매매는 되는 거고요. 다음 그림 좀 짧게 보시면 S&P 일간 이동평균선 200일선이 지금 이탈 중에 있습니다. 200일선은 200일 전 주가 흐름을 보시면 2770선 후반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일수로 한 20거래일 동안 이 지수대에 머무르면 지금보다는 하락 각도가 200일선도 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하락이. 현재로서는 누워있는 상태이고 지수도 200일선 누워있는 200일선을 따라서 일간 기준으로는 2,800 정도와 2,600에서 구간 등락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년간 이렇게 뭐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줬는데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게 바로 기술주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흔들림이 나오는 것들이 기술주들이 또 낙폭을 좀 키웠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애플 등 이런 기술주들이 고점대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는데 이 기술주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종목 흐름을 먼저 보시면 페북이 36% 빠졌고요. 아마존 20%, 다 최고점 대비입니다. 애플이 27%, 넷플릭스 37%, 인텔 20%, 구글 마이너스 19%, 최근에 애플 따라잡았던 시총 1등주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 9.7% 하락입니다. 그래서 MSF,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좋았었고요. 나머지는 다 그쪽 미국 기준으로 추세 하락으로 규정하는 20%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뭐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내년도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세제 혜택 이슈로 인해서 그로스가 좋았는데 내년도는 그게 법인세를 트럼프가 더 떨어뜨린다고는 안 했잖아요, 현재. 소득세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성장세가 그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익 그로스가 실적 전망만 보면 내년도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종목별로 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올해보다 내년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은 있고요. 그래서 약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페북은 이익 모멘텀이 올해 그로스가 30%였는데요. 내년에 1%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애플은 올해 이익 증분이 12%였는데 내년에 10%대로 줄 거고요. 감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로스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올해 333%의 이익 그로스였는데 내년에 34%로 축소가 되게 되고요. 구글은 올해 29%였던 것이 내년에 12.8%, 마이크로소프트는 14.4가 13%대로, 넷플릭스는 세 자릿수 때 112% 그로스였는데 내년에 56%대로 반토막이고요. 인텔은 31% 이익 그로스였는데 내년에 EPS 기준으로 0.88%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급감하게 될 겁니다. 현재 전망대로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해 마이너스 16% EPS 감익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완화는 됩니다만 마이너스 10%대로 계속해서 좀 그로스는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세가 둔화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반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뭐 대외적인 변수들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데 미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표를 보실 건데요. 일단 이번 주말에 나올 중국의 11월 경제지표 중에 수출입 동향도 좀 안 좋았습니다만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산업 생산, 소매 판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GDP를 보면 연간 6% 전망도 담보할 수 없다.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요. 일부 기관에서는 5%대 후반의 GDP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11월 관련해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경제지표 중국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컨센이 현재로서는 아주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FOMC 이후에 경기랑 금리 관련해서 연준에서 어떤 변화 상황들이 나오는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미중 간의 90일짜리 무역 협상 관련해서 무역 전쟁 휴전 재료화해서 미국 쪽에서 자꾸 중국한테 성과 없으면 90일 이후에 바로 관세 추가로 때리겠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국내 증시의 영향들 그리고 우리는 미증시를 보면서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글로벌하게 우리가 뭐 글로벌 분산 투자, 국제 분산 투자 얘기하시는데요. 시황은 다 같은 결로 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메리트는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주재료는 금리랑 경기 모멘텀인데 지금 뭐 국내 증시는 경기냐 금리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재료는 미중 간의 통상 이슈 그리고 연준의 금리 상승 인상 사이클 또 거기서 오는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 수익률에 역전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는 좀 주춤해졌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 이슈가 좀 묻히는 분위기라서요. 여기서 금리마저 올리지 않는다고 말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전략은 이제 12월 중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만기가 내일 모레입니다. 만기 앞두고서 메이저들 수급 싸움 클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리고 만기 끝나고 나면 배당 관련된 모멘텀 발생할 건데 예년만 못한 것이 중간 배당, 분기 배당 이슈 때문에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약해질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슈, 미중 통상 이슈 그리고 미국 금리 스탠스 변화 등이 큰 재료화해서 개별적인 어떤 재료 있는 쪽 신규 상장주 뭐 이번 주에도 이쪽이 좀 뭐 핫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런 재료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에 좀 최우선해서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들 저번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면 내일입니다. 수요일 날 이노메트리가 들어와요. 엑스레이 검사 장비입니다. DR잼이라고 삼성에서 인수하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막 폭등도 하고 있던 그런 쪽들인데요. 이쪽도 약간 그쪽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뉴트리가 13일 날 건강기능식품인데 또 들어오고요. 머큐리라는 회사가 광케이블, 광섬유, 유성통신 장비 쪽 뭐 5G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셔야 됐고요. 그리고 전진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14일 날 들어오고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위지역 스튜디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물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체 치료제 유틸렉스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들어오고 일본의 SNK 그리고 에어부산이 제가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로는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안 나와 있던데 2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12월 27일 날 에어부산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 관련주들 흐름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